안녕하세요. 속편한TV 현일식입니다. 오늘은 지방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청자분들 중에도 지방간 진단을 받으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하지만 지방간의 심각성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은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영상에서는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있는 지방간의 위험성과 지방간을 잘 관리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지방간은 간에 기름이 많이 쌓이는 병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정상간은 옅은 갈색빛으로 빨갛게 보이지만 지방간은 기름 때문에 누렇게 보입니다. 현미경 사진을 보시면 동글동글 물방울처럼 보이는 것이 간세포 안에 차 있는 지방입니다. 이 지방간은 술 때문에 생기는 알코올성 지방간과 술과 관계없이 생기는 비알코올성 지방간으로 나눌 수 있어요. 소주로 따졌을 때 남자는 일주일에 3병, 여자는 2병 이상 드시는 지방간 환자를 알코올성 지방간으로 진단하고, 그 이하로 드시거나 안 드시는 분들은 비알코올성 지방간으로 진단합니다. 술이 간을 망가뜨린다는 사실은 대부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은 지방간 중에서도 술과 관련이 없는 비알코올성 지방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간을 가지고 계시다면 꼭 아셔야 할 5가지 사항을 잘 정리해서 알려드릴 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간 건강을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첫 번째 말씀드릴 내용은 지방간, 얕잡아보다 큰 코 다친다 입니다. 지방간을 심각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일단 지방간이 있다고 해서 어디 하나 아픈 데가 없고, 주변에 지방간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을 하도 많이 봐서 그런지 그냥 그런가 보다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 의사들조차 과거에는 심각성을 크게 느끼지 못했는데요. 최근 10년 사이에 발표된 연구 결과를 보면서 지방간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먼저 지방간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얼마나 많은가 하면요. 우리나라에서 건강검진을 받으시는 10명 중에 3명은 지방간을 가지고 있고, 전체 국민으로 따지면 20, 30%가 지방간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특히 비만이거나 당뇨병이 있는 분은 70에서 90%가 지방간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나 많은 지방간,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 신문기사를 잠깐 보실게요. 작년 5월에 실린 기사인데요. 비알코올성 지방간 환자가 건강한 사람에 비해서 간경화가 5배, 간암이 3.5배 더 잘 생길 수 있다는 내용이고요. 다음 기사 보시면 지방간염, 체중 안 줄이면 35%가 7년 내 간경변으로, 여러분이 흔히 하시는 용어는 간경화지만 정확한 용어는 간경변입니다. 오늘은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간경화로 말씀드릴게요. 아무튼 지방간이 간경화로 가기 쉽고 체중을 줄여야 한다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마지막 기사인데요. 비알코올성 지방간,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높인다라는 제목입니다. 지방간이 간만 나빠지게 하는 게 아니라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같은 혈관을 막히게 하는 치명적인 병들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네, 이처럼 흔해 빠진 지방간이 사실은 간경화도 만들 수 있고 간암도 만들 수 있고 뇌 심장혈관이 막히는 심혈관 질환도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아셔야 합니다. 그럼 지방간이 있는 사람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렇게 최악의 코스를 밟게 될까요? 전체 비알코올성 지방간 환자의 4분의 1, 25%는 간에 기름만 낀 단순 지방간이 아니라 염증까지 생긴 지방간염이 생기고, 다시 이 지방간염 환자 중에서 4분의 1, 25%는 간경화가 생기고, 다시 이 간경화 환자의 10%, 10명 중 1명은 간암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가끔 건강검진 하신 분들 중에 술은 입에 댄 적도 없고 B형간염, C형간염도 앓은 적이 없는데 간암이 발견되는 분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 대부분이
지방간이 원인이라고 볼 수 있어요. 지방 간염이 있는 100명 중에 매년 2명은 간경변이 생기고, 간경변이 있는 100명 중에는 매년 3명이 간암이 생기기 때문에 지방간은 절대 무시할 수 있는 병이 아닙니다. 이렇게 지방간이 간경변, 간암이 생길 수 있다고 하니까 간만 조심하면 될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실 지방간은 간암이 생기기 전에 심혈관 질환으로 돌아가시는 분이 더 많아요. 연구에 의하면 지방 간염이 있는 사람이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같은 심혈관 질환이 발생할 가능성이 건강한 사람에 비해서 두세 배 높고, 지방 간염 환자 100명 중에 40명 정도는 심혈관 질환으로 사망하게 된다고 합니다. 얕잡아 보면 큰 코 다칠 수 있는 지방간, 어떻게 치료해야 할까요? 지방간을 없애는 좋은 약이 있을까요? 아닙니다.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지방간을 해결하는 특효약은 없습니다. 지방간을 없애는 가장 중요한 치료는 바로 체중 감량입니다. 그럼 얼마나 빼야 할까요? 현재 체중의 10%, 80kg인 사람은 8kg, 60kg인 사람은 6kg을 빼면 지방간 환자의 97%가 지방간이 없어집니다. 아니 잠깐, 저는 비만도 아니고 정상 체중인데요, 뺄 살이 어딨어요? 이렇게 묻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체질량 지수도 정상이고 몸매도 비교적 날씬해 보이시는 분들이 지방간이 있는 경우에 이런 질문을 많이 하세요. 이런 분들은 소위 말하는 마른 비만, 체중은 정상이어도 내장 지방이 많아서 지방간이 생긴 분들인데요, 이런 분들도 예외 없이 체중을 빼야 지방간이 좋아집니다. 비만인 사람만큼 뺄 살이 많지는 않지만 5%라도 우선 빼서 지방간이 좋아지는지 경과를 봐야 해요. 그런데 여기서 체중을 무조건 뺀다고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단식원에 들어가서 1, 2주 단식하고 10kg을 뺐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빨리 뺀 살은 지방이 빠진 것이 아니라 수분이 줄어든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지방간 해소에 도움이 되지 않고, 또 급격하게 살을 빼면 지방간염이 오히려 더 악화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가끔 운이 없으면 쓸개에 담석이 생기기도 하죠. 그럼 10%의 체중을 얼마 동안 빼야 할까요? 6개월 동안 빼셔야 합니다. 식이 조절과 운동으로 천천히 살을 빼야 하고 대략 한 달에 1kg 내외로 살을 빼면 됩니다. 그런데 살 빼는 게 어디 쉬운가요? 얼마나 빼기 어려우면 다이어트 약이다, 식품이다, 운동이다 해서 수만 가지 방법들로 비만 인구를 유혹하겠습니까? 비만을 치료하기 위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행동을 교정하고 운동을 하고 약을 먹기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방법은 바로 식사요법입니다. 식사를 바꾸지 않으면 그 어떤 방법도 소용이 없고, 설사 살이 빠진다 해도 곧 요요가 오게 되죠. 특히 지방간은 지방간의 원인이 되는 고칼로리 고지방 식품을 줄이는 식사요법을 통해서 체중을 줄이고 지방간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식이 조절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럼 어떻게 식사 조절을 해야 할까요? 제가 권해드리는 식사요법은 딱 두 가지입니다. 첫째, 세끼 식사 외에 간식을 완전히 끊으시기 바랍니다. 완전입니다. 완전히. 그래도 하루에 커피 믹스 한 잔은 괜찮지 않아요? 단팥빵 좋아하는데 단팥빵 하나는 괜찮지 않아요? 라고 묻기도 하시는데요, 안 됩니다. 완전히 끊으세요. 아이스크림 하나 드시면 300kcal입니다. 식빵 하나 집어 드시면 100kcal예요. 귤 하나 드시고 커피 믹스 하나 타 드시면 이것도 100kcal입니다. 간식만 끊어도 몇 달 뒤에 날씬해져서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단 과일은 식사에 포함이 될 수도 있고 간식이 될 수도 있지만, 드시더라도
하루에 종이컵 1컵 분량 이상은 드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과일이 무조건 몸에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절대 아닙니다. 좋은 성분도 있지만 과당이라고 하는 단맛을 내는 단순당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과하게 드시면 지방간이 악화될 수 있어요. 둘째, 식사할 때 밥 양을 3분의 2로 줄이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열량을 줄인다면 탄수화물을 줄이는 것이 지방간을 해결하는 데 좀 더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간식을 끊고 한 끼 밥에서 너댓 숟갈을 덜면 대략 500kcal를 덜 먹게 되는데요. 물론 사람마다 기초대사량이 다르고 평소 드시는 양이 다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적용하기는 어렵지만 하루 500kcal를 덜 드시면 일주일에 대략 0.5kg까지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 간식 끊고 밥 좀 덜 먹고 간단하네. 근데 방법은 간단한데 누가 몰라서 못하나? 실천이 어렵지. 네, 맞습니다. 많은 인내와 유혹을 견뎌야 하죠.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실천 방법으로 식사일기를 권합니다. 식사일기. 내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얼마큼 먹었나를 기록하는 겁니다. 이것만으로도 식사 조절이 되냐고요? 네, 됩니다. 사람은 기록하지 않으면 어떤 음식을 먹었는지 기억할 수 없지만 기록을 하게 되면 기록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음식을 얼마큼 먹었는지 스스로 되뇌이면서 반성하고 성취감을 얻고 새로운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따라서 성공적인 체중 감량을 하고 싶다면 식이 조절에 최선을 다해야 하고, 식이 조절에 성공하고 싶다면 식사일기를 쓰시길 꼭 권해드립니다. 덧붙여서 운동은 조깅, 자전거, 등산처럼 약간 숨찬 운동을 일주일에 150분, 2시간 반을 하셔야 지방간 해소에 도움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숨이 차야지, 숨이 차지 않은 산책은 아무리 오래 해도 지방간에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간을 일컫는 별명이 있습니다. 침묵의 장기인데요. 간에는 신경세포가 없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아무 증상도 없습니다. 간을 싸고 있는 막에만 신경세포가 있어서 간이 커지거나 간암이 간을 밀어낼 정도로 커지면 막이 늘어나면서 통증을 느끼게 되는데요. 간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통증을 느끼거나 황달, 복수 같은 증상이 생겨서 검사를 받게 되면 이미 되돌이킬 수 없는 상황인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간암도 초기에는 증상이 없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증상이 없더라도 정기적으로 검사를 해서 초기에 간암을 찾아내면 간암을 태워 없애는 고주파 열치료나 간 일부를 절제하는 수술로 좋은 치료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간암이 폐나 뼈로 전이가 된 후에 발견되면 아무리 치료를 열심히 해도 남은 여생은 1년 남짓입니다. 따라서 지방간이 있으신 분들은 정기적으로 검사를 꼭 받으세요. 정기적으로 검사를 해야 간암으로 가기 전에 지방간염이나 간경화로 진행하는 것을 막을 수 있고, 간암이 생기더라도 조기에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방간, 이제는 얕보시면 안 되고요. 적극적으로 치료하고 꼭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방간은 간경화나 간암 같은 간질환보다도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같은 심혈관 질환 합병증으로 사망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지방간이 있으면 당뇨병도 잘 생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심혈관 질환의 원인이 되는 고혈압, 고지혈증도 잘 생기는데요. 그 이유는 지방간,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 비만이 서로 이름은 달라도 한 부모 밑에서 태어난 자식들이기 때문입니다. 그 부모의 이름은 내장 지방이 쌓이면 나타나는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지방간이 있으신 분들 중에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 있으신 분들은 우선 반드시 금연하시고요.
약물 치료와 정기적인 검사로 심혈관 질환을 예방할 수 있도록 더욱더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네, 지금까지 지방간이 있는 분들이라면 꼭 알고 계셔야 할 5가지 지방간의 위험성, 체중 감량, 식이 조절, 정기적인 검사, 그리고 심혈관 질환의 위험 요인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참 야속하게도 조물주께서는 이 세상을 만드실 때 입이 즐거운 음식은 건강에 좋지 않게 만드셨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을수록 건강해진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맛있는 음식을 절제해야 한다는 사실은 안타깝지만 이러한 절제를 통해서 우리의 몸이 건강해질 때 비로소 느끼는 행복이 진정한 행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마음이 편안해야 속도 편안합니다. 오늘 하루도 속 편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구독과 알람 설정으로 매주 업데이트되는 속 편한 건강 소식을 놓치지 마세요.